질문해봐. 됐어? 이거 하나씩 해볼까? 11에 2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항 정리가 뭔지부터 얘기하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었냐? NC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네 nc r에 a에 N r제곱 b에 n-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합을 간단히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잖아요. 요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시그마도 잘 모르고 이게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1에 2번 보면 문제가 뭐냐면 10시 0 빼기 2 곱하기 10시 1 그 다음에 2의 제곱 10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쭉 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2의 10제곱 10시 10까지 나가요. 요거를 간단히 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고3 애들도 지금 논술 수업 하는데 이거 어제 몰라서 어제 논술 수업 했거든. 몰라서 선생님이 넌 내년에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너는 가망이 없으니 내년에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 당연해요. 이해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2의 n제곱. 그렇죠. 1-2의 10제곱이죠. n이 10인 경우니까. 이거 이해해요? 정말 그대로구나. 자, 얘가 전개되면은 nc0에 a의 0제곱, b의 n제곱, nc1에 a의 1제곱, b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뭐 여기가 a n제곱, b 0제곱이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그때 내가 어떻게 써줬죠? 이렇게 써줬나요?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이게 합해서 이렇게 돼서 제일 마지막이 a 0제곱, b n제곱 이런 식으로 썼었죠. 요거랑 요거를 잘 봐봐. 비교해봐. 그러면은 N이 10이네. 그렇지. n이 10인 경우고 그 다음에 둘 중 어느 하나는 1이에요. 그러니까 b를 1이라고 보면 a를 뭐라고 본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먼저 이해해야 돼요. b를 1, a를 마이너스 2, n은 10인 경우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답은 1인 거야. 너무 어렵다. 알겠어? 준기 이해하니? 이해 안 가는 사람? 이누 이해하니? 네. 진짜? 네. 이거 누가 물어봤죠? 이건 이해해요? 네, 훌륭해요. 예림 이해해요? 자, 그럼 12번. 어렵죠? 12번 똑같아요. 자, AN이라고 하는 값이, 자, 12번도 밑에다 해볼까요? 자, 12번은, AN이 뭐라고 돼 있냐면, NC0, 그 다음에 3에 NC1, 쭉 해가지고 3의 제곱에 NC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3의 n제곱에 NC는 요거까지 가잖아. 이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K는 1부터 N까지 AK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 그럼 얘를 먼저 간단하게 쓸 수 있냐고. 뭐라고 써? AN은 얘를 뭐라고 쓸까 얘들아? 준기 뭐라고 쓸까? 할 수 있다 준기! 사인 안 돼요? 선생님 저 정원 알아요. 뭐야? AK 어떤 거 하는 거지? 요거를 먼저 간단하게 쓰면 뭐라고 쓰냐고. 위에처럼 똑같이 쓰면. 저거는 뭐냐면 네. 자, 위의 식을 잘 봐봐. A가 뭐고 B가 뭔지를 잘 보면 돼. 서희가 답을 얘기했어, 준기야. 너는 근데 서영이가 안 돼요라고 나한테 얘기해줬어, 그 얘기를. 4 마이너스 얘는 4의 n제곱으로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서영이가 안 돼요라고 얘기했어. 사인하세요. 4의 n제곱인 거 이해해요? 자, A가 1이고 B가 3인 거예요. 알겠어? A가 1이고 B가 3이잖아. 그러니까 요 식을 보고 얘가 1 플러스 3의 n제곱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알겠어? A가 1이고 B가 3이라고요? 그렇지. A가 1이고 B가 3이면 얘가 NC 0이고 얘가 NC 1에 3이잖아. 그럼 3을 앞으로 보냈을 뿐이야. 그 다음 NC 2에 3의 제곱 이렇게 나가잖아. 알겠어? 이거 이해 안 가? 돼요. 돼? 근데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얘는 지금 뭐 계산해야 되냐면 K는 1부터 N까지 AN이 4의 N제곱이니까 AK는 뭐예요? 4의 K제곱이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를 계산할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그랬죠? 지난번에? A가 뭐라고? AK가 4의 N승이니까 아니 AN이 4의 N승이니까 AK는 N 대신에 K만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그러면 4 플러스 4의 제곱. 그렇지. 쭉 해서 어디까지? 4의까지. 이거 계산하려면 뭐해? 이거 그 2 S라고 하지. S라고 하고 4를 그렇지. 4를 곱하지.
여기다 4 곱하면 4의 제곱, 4의 세제곱 해서 4의 n 플러스 1제곱까지 가니까 요게 4s잖아? 아래에서 위를 빼면 3s인데 지금 4에 다 없어지잖아? 그럼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지. 따라서 s는 3분의 1에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은 4로 묶어져 있지만 사실 똑같은 식이죠. 그다음에요. 표시가 줬잖아. 아니 뭔 소리? 하나씩 같이 해보자. NCR. 여기 2의 n제곱이니. 이거 맞을 것 같으니까. 맞겠죠? 준기야 공부 제대로 안 할 거면 너도 가. 까불지 말고. 자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얘 이제 집어넣어봐. NC0, NC1 해가지고 NCN까지 합이지.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지.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냐면 기억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얘를 전개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거든요. 기억나나요? 이거 알죠? 여기 X에다 빨리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온 거야? 집이 머니? 네. 나 늦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 식에다 X에다 뭐 집어넣어버리면 1 집어넣어버리면 좌변이 나오죠? 1 집어넣어버리면 요게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2의 n제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잠깐 뭐라고? X에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잖아. 요게 2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게 이항계수의 성질 첫 번째였어요. 맞나요?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R은 0부터 N까지 2R제곱의 NCR. 요게 지금 3의 N제곱이랑 같으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방금 한 거예요. R 대신에 0을 하나씩 집어넣어 볼까요? 1 곱하기 NC0, 그 다음 2 곱하기 NC2, 2의 제곱 곱하기 NC3 이렇게 나가죠. 틀렸어. NC1, NC 이렇게 나가지. 네. 됐어? 요거 정리하면 뭐예요? 이거는 1 플러스 1이 3에 그렇지. 1 플러스 2의 전체 n제곱이니까 3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그 다음 뭐 하래요? 마이너스 1의 r제곱의 ncr 요게 0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얘도 일단 전개를 좀 해볼까요?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nc0 그 다음 빼기 nc1 플러스 nc2 이렇게 나가지. 맞냐? 빨리 알아요. 여기 0 집어넣으면 요거는 1이고 NC 0 1 집어넣으면 요건 마이너스 1이니 얘는 부호만 바꿔주는 거잖아. 풀마 그래서 여기 NC 0 1, 2, 3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요 식은 위의 식에서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죠. 그럼 좌변이 뭐예요? 0이죠? 이도 이해하나요? 어렵나요?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0이죠. 솔직히 진짜 존나 어려워요. 자, 네 번째는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네요. 1, 2, 3번 다 맞는데 네 번째는 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5 플러스 R에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NCR 요게 지금 10 플러스 N에 2의 R-1제곱이랑 같으냐 N-1제곱이랑 같으냐 물어봤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훨씬 더 봐요. 하나씩 넣어봐. 근데 하나씩 넣어서는 계산하기가 힘들걸? R은 0일 때는 5 곱하기 NC 0이지. 60 더하기 60. 그 다음에 R 대신 1 집어넣어버리면 6 곱하기 NC 1이지. 2 집어넣어버리면 7 곱하기 NC 이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 잘 봐. 이 시그마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얘를 분리시켜서 계산해도 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R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5 플러스 0에 NC 0 이렇게 써보자. 1 집어넣어버리면 얘 이렇게 쓸 수 있죠. 쭉 해서 5 플러스 N에 NC N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다 5로 묶어버리면 NC 0, NC 1 해가지고 NC N까지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뒤에 있는 거는 0 곱하기 NC 0이니까 0이네. 그럼 뒤에 있는 건 뭐야? 1 곱하기 NC 1, 그 다음 2 곱하기 NC 2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N 곱하기 NC N 이렇게 되지. 이해했어? 그럼 얘를 이제 간단히 해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했냐? 요 5가 있는 것들끼리 5로 다 묶어버린 거고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대로 써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지. 뭐예요 얘는? 승호 얘는 뭐야? 간단하게 쓰면 그치 2의 n제곱이지.
n대 x에다 0 집어넣은 거니까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뭐죠? 얘가 이제 문제인데 지난번에 가르쳐 줬어요. 지난 시간에. 혹시 뭔지 기억나는 사람? 어? 뭐라고? 얘 지난번에 뭔지 가르쳐 줬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어. 이항계수의 성질을 1, 2, 3, 4번 처음에 하고서 그래서 그걸 다항 정리 전에 했던 거 뭐였죠? 그렇지, 미분하는 거 했었죠. 미분. 네, 이거 미분하는 거 했었죠. 자, 얘를 미분해볼까요? 다시 한번 얘들아. 자, 이 미분하면 뭐였어요? n 곱하기 1 플러스 x에 n-1 제곱. 요거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nc1. 요거 다음에 있는 거는 2 곱하기 nc2의 x죠. 쭉 가서 n 곱하기 ncn의 x n-1 제곱 되는데 요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식이 요 식이랑 똑같은 거죠. 이해하나요? 요거다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식이 요거죠. 이해하니? 잠깐만 진짜 대박. 다시? 진짜 말로 요 식에다가 x에다 1을 집어서 나오는 식이 요거잖아. 그러네. 됐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 곱하기 2 n-1 제곱 이렇게 나오니? 요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은 거냐 물어본 거야. 같아? 요거 더한 게 얘야? 다르니? 이 두 개 더한 게 이거냐? 이거 맞냐고. 이 n으로 그렇지. 2 n-1 제곱으로 묶어봐. 그 앞에 10 플러스 n이잖아. 그럼 맞잖아. 똑같은 거라고.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5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r은 1부터 n까지 2r제곱에 그 다음 ncr에 pr제곱에 qn-r제곱인데 요게 그 내가 원하는 형태처럼 2p 플러스 q의 전체 n제곱이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 근데 얘도 이 형태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얘는 지울게요.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a 플러스 b n제곱이 뭐냐고 계속 물어봤죠. 네. 얘가 뭐였냐면 r은 0부터 n까지 ncr의 a r제곱 b n-r제곱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 형태로 맞춰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같은 r승이 들어있는 것끼리는 한꺼번에 써도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r은 1부터 n까지 ncr의 2p의 전체 r제곱 qn-r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냐? 그러면 a가 2p가 된 거고 이거 r이라고 쓴 거예요. a가 2p가 된 거고 b가 q가 된 거지. 이해하세요? a가 2p가 되고 b가 q가 된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 봐. 왜 집중 못해? 다시 a가 2p가 되고 b가 q가 된 거잖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p 플러스 q 2p 플러스 q의 전체 알지? n제곱이라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맞는 거 같지. 근데 뭐가 틀릴까? 마이너스 q 마이너스 마이너스 qn 제곱 마이너스 q n제곱? 왜? 저 r은 r이 그렇지. 여기는 지금 얘는 r이 0일 때부터 시작이 돼 있는데 얘는 r이 1일 때부터 시작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r이 0일 때 값을 빼줘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여기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했을 때 되는 거거든. r이 0일 때 뭔데? 그죠? r이 0일 때 값을 빼줘야 된다고. 그럼 r 대신에 0을 집어넣어봐. 그럼 r일 때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1부터 n까지를 계산하면 요 식에서 r이 0일 때 값을 빼줘야 한다고 했는데 아 깜짝이야 씨. nc 0 그냥 2p의 0제곱 q의 n제곱이지. nc 0은 얼마? 2p의 0제곱은 1 qn제곱은 qn제곱. 요것만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야 돼요. 우변. 그렇지. 알겠습니까? 어렵죠? 정리해 볼래요? 이해하나요? 너무 어려워도 해야 돼요. 아무튼 19번 19에 2번 3번 19에 2번, 3번.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어보고 온 거야? 네 그래? 저 하나씩 해볼까요? 1번은 왜 질문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수를 차례로 2개씩 더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찾을 수 있대요. 그럼 이 패턴을 일반화하여 조합 기호를 사용한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증명하려.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문제 뜻이 이해가나요?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삼각형이었어, 얘들아? 파스칼의 삼각형이었잖아. 1, 4, 6, 4, 1.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 3, 6 이렇게 했지. 얘를 한 거를 여기서 지금 1이랑 3을 더해서 2의 제곱이라고 그랬고
3이랑 6을 더해서 3의 제곱이라 그랬거든. 그 다음 6이랑 10을 더해서 4의 제곱이라 했어. 이거 어떻게 나온 걸까? 다시 1이랑 3을 더해서 2의 제곱, 이거 오는 거지. 3이랑 6을 더해서 3의 제곱, 6이랑 10을 더해서 4의 제곱. 이 패턴이라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네. 맞아? 그럼 얘를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래. 요 1이라고 하는 건 일단 몇이야 여기가? 1, 2, 3인 1, 2, 3인가? 3, 2시, 2지, 2시. 맞아요? 얘는 3시, 2. 얘는 4시, 5시.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써보면 2시2랑 3시2를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2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 2라는 건 뭐야? 2시1의 제곱을 말하는 거죠. 다시 써보면은 3시2 더하기 4시2는 이게 뭐라는 거죠? 3시1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얘를 일반화돼 쓰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nc2 n 플러스 1c2가 mc1의 전체 제곱 이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걸 증명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책에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도 되나? 그냥 계산할게요. 이게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NC는 뭐야? 계산하면 2분의 1의 n에 n-1이고 n 플러스 1 C2는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이죠. 맞아요? 이게 n제곱이 되느냐 물어본 거잖아. 2분의 n제곱 2분의 1 n제곱 빼기 2분의 1 n은 더하기 2분의 1 n제곱 플러스 2분의 1 n이니까 얘네들이 사라져서 n제곱이 되는 걸 증명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한 거잖아. 그래서 발견적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발견적 추론 문제가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사실은. 알겠어요? 수능의 영역이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계산, 그 다음 이해, 그 다음 추론, 근데 내적 추론, 그 다음 외적 추론, 이렇게 수능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도 몰라요 이거. 선생님들도 잘 모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발견해내서 추론해내서 답을 유도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수학 영역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이걸 내가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힌트를 줘서 그 힌트로부터 얘네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수학 공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산수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산수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내는 게 이제 수학 공부입니다. 그 두 개를 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워도 되니? 서영이 지워도 돼? 8번 물어봤니? 등차 수열을 몰라서 못 풀었지? 승우야, 등차 수열이 뭔지 알아? 몰라? 자, 8번은 잘 봐. 등차 수열이라는 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렵죠. 얘도 사실은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어요. 삼각함수 뒤에 배우는 거거든요.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다시 승우 뭐라고요? 그렇지. 어떤 수를 처음 A라고 할게요. 자, 일정한 수 D를 더할게요. 그럼 A 플러스 D죠. 그 다음 또 더했어요. 이건 A 플러스 2D죠. 이 첫 번째 항을 제 초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첫 번째 항. 알겠어? 그럼 쭉 가서 얘를 이제 첫 번째 항 A1이라고 쓰고 얘를 두 번째 항 A2라고 쓸 거거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이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n-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중기 이해하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A2가 D니까 A3 2D고 n번째는 n-1 D겠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이항 정리를 하면서 AN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수의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다음 항에서 그 전에 있는 항을 뺐을 때 전부 다 요 차이가 일정한 거예요. 요 일정한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공차 좋아하나요? 그래서 공차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여기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알겠어? 이해하냐고. 자, 그러면 8번의 문제가 뭐냐면 8번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1 플러스 x n제곱에 대해서 보죠. 자, 1 플러스 x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0 그 다음 a1x
쭉 해서 여기가 지금 AN의 x n제곱이거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1이랑 A2랑 A3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이 등차수를 이루게 될 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자연수 n을 찾아라가 질문이에요.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써볼게요. 얘를 우리가 전개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어요. 전개해봐. NC0, NC1의 x, NC2 x제곱, NC3의 x제곱 이렇게 나가지. 이해했어? 그럼 A1이 뭐야? A1이 뭐야? 야, 요거랑 같은 거잖아. A1이 뭐야? NC1이지. A2는 NC2. A3은 이렇게 나오지. 몇 가지 이해했어? 근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얘를 뺀 거랑 여기에서 얘를 뺀 거랑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 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 여기 봐. NC2 빼기 NC1이지. 얘에서 얘를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 NC3 빼기 NC2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 NC2를 2배 그 좌변으로 넘겨보면 2배 NC2가 NC1 더하기 NC3으로 나타낼 수 있죠? 맞습니까? 내 말 이해하죠? 그럼 얘는 NC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n에 n-1이죠. 얘는 n이고 얘는 어떻게 되죠? 6분의 1의 n에 n-1에 n-2로 쓸 수 있죠. 그럼 2가 약분되네요. n도 다 약분하죠. 1 남았죠. 양변에 6을 곱해볼까요? 6배 n-1이 6에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까지 정리가 되잖아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n제곱 마이너스 9n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14 그럼 n은 어떻게 되죠? 27 2나 7. 오케이? 근데 만약에 n이 2면은 2C3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n은 3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n은 7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정리해봐. 수가 빨리 정리해봐. 뭐 왜 앞에 걸 다시 보는 거야? 저기 어떻게 나왔는데? 어떤 거? 요게 이게 되는 거? 요거를 전개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라 그랬냐면 1과 x를 합해서 n개를 뽑는 걸 말한다고 했어. n개 중에 0개를 x개 뽑으면 1은 n개 뽑았으니까 그냥 곱하기 1인 거야. n개 중에 하나를 x를 뽑았으면 1은 n-1개 뽑은 거고. 그래서 요 식을 전개한 식이 얘랑 얘가 된다고. 이해? 이해 못해? 이해 못하겠다고? 이해 못하겠다고? 아니 너 a 플러스 b n제곱을 전개하면 뭐였어? 이거 불러봐. n개 중에 0개 뽑아. 그 다음은 a와 b를 합해서 n개를 뽑은 거야. 그럼 a를 예를 들어서 n개 뽑았으면 b는 몇 개 뽑아? 0개 뽑았다고. 그 다음은 n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a는 n-1개 뽑아. b를 하나 뽑으면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고. 그게 1이랑 x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럼 이해하니?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숙제 1도 안 했니? 그때 남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지 않았어 너? 땡기다. 왜 그래? 고등학교도 못 가 그러면. 고등학교 아무 데나 가겠지. 가서가 문제지. 14번에 1번을 물어본 이유가 뭐야? 상희가 물어보지 않았어? 곱의 법칙이 뭐냐고? 곱하는 거 곱의 법칙이라고 하지. 그러면 요 A라는 집합이 지금 A1, A2에서 AN까지이잖아. 그러면 승우야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전체 2n제곱이지. 그 왜 2n제곱이야? 그렇지. 그 어떤 부분 집합 안에는 A1이 포함이 돼 있을 수도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A2가 포함이 돼 있을 수도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곱하기 2인 거야. 그래서 곱하기 2. 여기 n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2n승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곱했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조합을 이용해서도 구해보래. 그럼 조합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n개 중에 그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들어와.
이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가 0개인 것부터 n개인 것까지 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0개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자, 다시 부분집합이 0개가 되려면 n개 중에 0개를 골라버리면 돼요. 그럼 부분집합이 하나가 되는 경우의 수는 n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이해했어요?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가 n개가 되는 건 n개 중에 n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 간단히 나타내 보면 어떻게 돼요? 2n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설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첫 번째 건 뭐죠?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부분집합을 설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했죠?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네. 14번 했습니다. 아 무슨 13번이요? 연습 문제요. 11번 안 하고 14번 했네. 11-2번 해볼까? 집합 A의 영수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쌤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승이가 첫 번째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두 번째 그건 뭔지 몰라요. 조합을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게 된다는 걸 증명한 건데 부분집합은 원소 개수가 0개인 것부터 n개인 것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0개인 게 요만큼.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가 1개인 것의 개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11번. 쌤 설명 잘하시네요. 너가 잘 이해한 거죠. 자, 11번에 2번 보면 이렇게 들려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뭐라고? 자, 6제곱. 아 이거는 쉽다. 자, 이거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여기 x제곱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2c2라서 1인 거죠. 얘는 이거 x제곱의 개수. 우리는 좀 딸려서 피라미드. 피라미드요? 저건 없다. 그렇지, 얘는 없어요.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없다는 거 이해해? x를 2개 뽑으면 x분의 1을 하나 뽑아야 되잖아, 무조건. 그럼 곱하면 1차식이 나오니까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번째는? 얘는 3개 1개. 그렇지, 4개일 때는 4개 중에 3개 뽑으면 가능하죠. 맞아요? 아니 우리 그 피라미드 그리면 안 네, 돼? 세 개를 모아요. 네?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4제곱인가요? 그럼 요거의 x제곱의 개수가 궁금한데 그럼 얘는 3개 뽑고 얘는 하나 뽑아야 곱해서 제곱이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다음 5제곱일 때는 아니 우리 피라미드 5C 없어요. 없어요. 5제곱일 때도 없죠. 6제곱일 때는 있어요. 5개 4, 4개 2개 뽑으면 되나? 그래서 6C2 요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피라미드라는 게 뭐예요? 무슨 피라미드 말하는 거야? 삼각형 파스칼에? 이거 그 파스칼 삼각형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그러면 그 개수 딱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개수예요. 어차피 제곱일 때 개수를 찾으려면 제곱일 때가 언제 가능한지를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는 1이고 얘는 4고 얘는 얼마? 15?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 나오겠죠? 네. 오케이. 자, 15번. 아 진짜 존나 딱딱하네. 자, 15번은 수업할 때 매번 가르쳐 줬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아직 안 가르쳐 줬고요. 보통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 줬거든? 잘 모르는 거야, 매번. 근데 이거 재작년에 면접 문제로 나왔어요. 대학 면접 문제로 나왔으니까 꼭 아셔야 돼요. 자, 얘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이용하라는 힌트가 없어도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이용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16C 0 빼기 16C 2 16C 4 이런 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 16C 16 잘 봐. 그럼 일단은 내가 얘를 전개해 볼게요. 그럼 1 플러스 i 16제곱을 먼저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전개하면 16C 0 플러스 i 곱하기 16C 1 그 다음 i 제곱에 16C 2 쭉 해서 i 16제곱에 16C 16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건데 일단은 좀 더 정리해 볼까? 얘는 16C 0이고
얘는 i의 16시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6시 2예요. 원래 그 다음은 뭐예요? i 세제곱이죠. i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i의 16시 3이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눈에 좀 뭔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 i가 들어있는 것들과 들어있지 않은 것들로 나눌 수 있죠. 맞아요? i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어떻게 써요? 16시 0 빼기 16시 2, 16시 4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 다음 i가 들어있는 것들은 16시 1 빼기 16시 3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은 요거를 전개한 식에서 i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지. i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수학상에서? 실수 부분이라고 불렀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1 플러스 i의 16제곱의 실수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 그럼 얘를 계산해야겠죠. 그럼 16제곱을 하려면 뭐부터 해요? 제곱 먼저 하죠. 얼마예요? 1 아이 네? 2i 2i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2i를 몇 제곱해야 돼요? 8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2에 64 64. 그럼 i 8제곱은 1이니까 64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64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답은 얼마예요? 0이죠. 왜냐면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얘들아 a 플러스 bi에서 허수 부분은 뭐예요? B 자, b예요? bi예요? 비아니 b입니다. 알겠습니까? 허수 부분은 b예요. 똑같이 새끼가 존나 복자에서 이런 거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틀린 애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기에 둘 다 있었어. B랑 BI 중에 허수 부분을 골라라 해서 이제 애들이 막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애들 수준이 너무 낮네요 지금. 얼마 전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그 현무암질 암석 요게 이제 주관식 답이래. 복자국이었어 얘도. 현재 고1이야. 근데 얘가 멍청한 애는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빈칸을 이렇게 해서 무슨 질 암석이냐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답을 쓴 애들 중에 뭐라 쓴 애들이 있냐면 현무질 암석이라고 쓴 애들이 있대. 이 암석 자체에 돌이라는 게 들어있으니 암을 여기에서 또 쓸 필요가 없지 않냐. 이해하냐? 되게 똑똑하지 않냐? 그래서 가감없이 다 깎였죠. 학교에서 이런 실수 안 하길 바래요. 자기가 억울하다며 울고 보고 난리 났어요. 자, 19번은 2번을 보시면 자, K는 0부터 어디까지냐면 100까지인데 자, 여기에 110K 곱하기 그 다음 K 플러스 1분의 101이거든요. 홀리 쉣. 자, 19번에 1번 2번 요거 계산하래요. 배가 아프다. 근데 얘도 사실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자, 하나씩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0부터 C0 곱하기 101. 그렇죠. 0부터 집어넣으면 100C 0 곱하기 101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버리면 100C 1 2분의 101 그 다음 100C 100 곱하기 101분의 101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식일까요? 그걸 이제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걸까? 좀 불필요한 식들이 있지. 101. 100일이 좀 묶어주고 싶지 않냐? 이거 내가 보기엔 못 풀 것 같아 이 문제. 아직 우리의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무시하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 풀지. 자, 이렇게 되거든요. 요걸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사실은 우리가 그 아까 이런 거 했었거든. 아까 어떤 거 했었냐면 NC1 그다음 2 곱하기 NC2 이렇게 해가지고 n 곱하기 NCn 얘네들의 합을 구할 때 어떤 걸 이용한 거야? 1 플러스 x n제곱을 전개한 거. 아까 요거였잖아 지금. 잘 봐봐.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요 식을 어떻게 해서 요 식을 구했었지 아까? X에 그렇지. x에 대해서 미분했었죠. 근데 요 앞에 이것이 미분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앞에 있는 개수랑 요거랑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분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1 다음에 2가 하나 더 크지. 맞아?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미분을 연산을 거꾸로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적분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못합니다. 자, 적분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여기다 써놓으세요. 적분 배우고 나서 이렇게 배우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써놔. 해야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적분 배우고 나서 해야지 라고 써놓으세요. 19-2번. 적분까지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선생님 하면 좀 때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원망하는 눈빛이 막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적분까지 안 할게요. 양심상.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만 써서 적분 배우고 나서 할 수 있다 그랬음 이라고 쓰면 맞았다고 해줄게요. 알겠죠? 내겠다는 거. 아니 몰라요. 나도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랜덤업을하게 한번 뽑아볼 텐데 여기까지 쓰고 이거 적분 배우고 나서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음 이렇게 쓰면 맞았다고 해줄게요. 한번 내봐야겠어요. 궁금하네요. 지운다. 좀 좋아하네. 상대 미치는 거야. 준비 오늘 밥 먹었냐? 안 먹는다고 살 뺄 거야. 살 안 쪘잖아. 살을 왜 빼? 찌질하니. 나 우리 반에서 몸 좋은 애가 한 명도 없냐? 10 곱하기 10, 10. 그렇게 없이잖아. 10, 0. 집시야. 이것도 이거 이동이야. 뭐라고? 그렇지. 그렇지. 자, 봐봐. 얘 분모에 있는 게 아까 뭐였어, 얘들아? 이거 분모에 있는 게 아까 뭐였어? 1 플러스 x의 n 제곱. 20제곱. 그렇지. 2의 10제곱이지. 승우 이해? 이거 다 이해했지? 분모는. 네.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 자, 분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적분 아니야? 적분이 아니라 요거 형태잖아. 그래. n 곱하기 ncn. 됐어? 요게 이제 미분한 형태라고 했잖아. n 곱하기 1 플러스 x n 마이너스 1제곱. 요거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럼 위의 식에다 x에다 뭐 집어넣어줘야 돼? 위의 식을 구하려면 x에다 뭐 집어넣어줘야 돼? 1 집어넣죠. 여기 이 값이 x에다 1 집어넣은 값이야 미리. 근데 n은 얼마일 때야? 10일 때지. 그럼 어떻게 돼? 10 곱하기 2의 9제곱. 답은 5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딱 눈에 보고서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X인 거 어떻게 알아요? x에다 1을 집어넣은 게 얘예요. x에 1을 집어넣은 게 요 식이에요 지금. 알겠어? 정리해봐. x 1을 집어넣으면 주시는 원래는 이거잖아. 원래는 얘 식은 nc1 그 다음 2 곱하기 nc2의 x 그 다음 n 곱하기 ncn의 x n-1제곱이잖아.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식이 요 식이라고. 오케이. 이항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꾸 어렵지 않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별로 생각이 들진 않는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확률 나가볼까? 확률 조금만 나갈게요. 아예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험 공부할 시간 줄게요. 통계를 그냥 빼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솔직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확률 숙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낼게요. 내일 모레는 2항 정리까지 시험 보고요. 그 다음 주는 월수가 학원 방학이니까 그 금요일까지 내오는 게 숙제가 5단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2항 정리까지 시험 보고 고치고 숙제할 시간을 줄게요. 준기 이거 엊그저께 테스트 자꾸 잘 봤다고 자랑하는데 어떻게? 잘 봤어요? 아니 몰라 나 확인 안 해봤어. 원기는 자기 망했다고 나한테 시험지 주고 아 왔거든. 근데 나는 점수를 확인하고 앞장 딱 2장 풀고 두 쪽인가 세 쪽 풀고 뒷내용부터는 아니 씨발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다 풀었어. 안 보면 틀린 거지. 아니 나 근데 나 그런 문제를 처음 봐. 너 다른 시험지 봤나? 자 21번은 아니 내가 삼각 비정식만 안 해. 나머지는 아예 하나도 안 풀어. 그래도 중교사 잘 봤어요. 자 봐봐. 자, 얘를 이용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뭐 보이라고 했냐면 16시 0하고 6시 0하고 12시 얼마야? 12시 5 6시 1, 12시 4 6시 2, 12시 3 쭉에서 6시 5랑 12시 0 자 얘를 계산한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 똑똑한 애라면 맞출 수 있어요. 잘 봐봐요. 이 식의 의미가 뭔지를. 얘를 이용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인데요.
자 힌트는 여기 위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추론 문제예요. 추론을 해보세요. 느낌이 약간 육시형하고 육시라고 약간 친구. 육시 0하고 육시 1하고 친구 땡. 이렇게 지금 식이 다 전개돼 있어 이쁘게. 이 식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서 답이 뭐일 것 같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위의 식을 이용해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친구라고 저렇게. 그럼 답이 뭘까요? 답이 뭔지를 얘기해 봐요 그러면. 나 틀려도 되니까. 틀렸어요. 아무 생각 없는 애 대답이요. 예림아 이거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네, 화났어요. 지금. 아니 화 안 났어. 아니 생각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수학하고 나서. 갑자기 그때만 떠오른다고? 85는 지금 뭐라고? 85요. 왜 18시5죠? 얘기해 봐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 여기만. 자 그러면 그래 답을 알려줄게. 왜 그럼 18시5라고 했는데 왜 18시5인지 설명해 봐. 저 R 1 플러스. R이 어디 있어? 6 더하기 18 0이랑 6 더하기 12는 18 6 더하기 12는 18. 그 다음에 그리고 1 더하기 4는 그 다음에 그거 어쩌다고? 그거 맞아. 그 옆에 있는 거 자 얘를 이용하라고 했잖아. 얘를 이용해서 얘가 이게 되는 걸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고. 아니 데페르마 2반 2원반의 수준이 이런 거야? 대패를 말하지. 데페르마의 2A1 수준이 이런 거야? 야, 우리 형은 수준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야. 이건데 이거 이제. 승은 뭘까요? 이유가? 야, 여기를 잘 봐. 이 식을 뚫어지게 봐. 알 때까지 보라니까. 알 때까지 봐봐. 얘를 이용해서 얘가 18C5가 된다는 걸 설명하래. 알 때까지 봐봐. M이 6, M이 6, X 1. X는 1, M이 6 M이 6, N이 12 N이 12. 근데 거기에서 뭐 찾는 거야? 이제 17. X5 X가 5? X5 아니 근데 M이 6이고 N이 12인 건 맞아요? M이 6이고 N이 12라면 12였을 때 뭐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N이 10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왜 12C 6부터 없지? 그럼 그걸 12C 6부터 12C 12까지 그거가 뭐지? 자 봐봐. 없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예건이 못하겠어요? 인우 연정이 예림이 준기 그냥 왜 물어봐요? 승호 원기 모르겠어요? 나 지금 생각 중이었어. 12C 6부터 12C 12. 서영이 모르겠어요? 야 얘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얘가 뭐냐면 M차식의 지금 다항식과 N차식의 다항식을 곱하면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 M 플러스 N차식이 된다는 걸 이용하라는 거잖아. 근데 너네가 지금 말했다시피 M은 6이고 N이 10이라면 요 우변은 지금 여기가 18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 식에서 18C5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우변에서 18C5가 의미하는 거는 야 우변에서 여기 봐 18C5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얘들아. 5제곱에 뭘 말하는 거야?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맞아? 이해? 요 식에서 18C5라고 하는 것은 x 5제곱의 개수를 말하는 거지. 그럼 5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상수항과 5차식의 곱 1차식과 4차식의 곱 맞아? 2차식과 3차식의 개수의 곱 5차식과 0차식 5차식과 상수항의 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해?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준혁이랑 서영이 이해 못했어요. 준기는 이해한 척하고 있고요. 이해했어요? 아니요. 이해 못했어요? 요게 18이니까 이 18차식의 x 5제곱의 개수가 얘라고. 얘가 x 5제곱의 개수. 근데 그럼 여기서 5제곱의 개수나 여기서 5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항등식의 성질 때문에. 5제곱이 있겠어요? 5제곱의 개수. 야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하면 일반항이 ncr의 x의 r제곱이라고 했잖아. ncr이라는 것 자체가 r차식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요 식에서 5제곱의 개수를 구한 게 얘라고. 맞아요? 18개 중에서 5개를 뽑으면 x 5차식의 개수가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도 5차식의 개수는 상수항과 5차식의 곱, 1차식과 4차식의 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 둘은 서로 같은 거라고. 아 그래서 제 오른쪽 게 5까지밖에 없었네. 그렇지. 자 그럼 얘를 이해했니? 잘 들어봐.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봐. 여기 봐. NC0의 제곱, NC1의 제곱, NC2의 제곱 쭉 해서 NCN의 제곱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게 이해한 거야. 와 여기 봐. 그건 좀 대답해봐. 자 이걸 위에 걸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식이 뭐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야. 보지 마, 책 여기 봐. 자 얘가 뭘까요, 답이? 자 위에 거랑 똑같다니까요. 위에 거랑 똑같아요. 자 힌트는 식을 약간만 변형해 주면 돼요. 약간의 식만 변형해 주면 돼요. 이거 맞춥니다. 여기 설명해 주면 얘는 다 맞췄어요, 이때까지. 근데 왜 더하기가 나와? 여기 다 더해놨잖아, 여기도. 내가 좀만 기다려. 내가 좀 풀어줄게. 답이 뭘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 수학 공부는 열심히 계산해서 답을 내서 맞추고 세모 치고 하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요거를 생각해서 답이 내는 거를 수학 공부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게 수학 공부야. 잠깐 그러면 내 공식이 모르겠어. 공식 아니 공식이 뭐가 필요해? 위에 지금 설명해 준 거 똑같다니까. 답은 뭘까요? 이는 뭘까요? 1에 이게 뭐야? x1이고 이거 제곱 1에 2에 답이 뭘까요? EN 그냥 2n? 약간 EN EN에다가 마이너스. 근데 저거 제곱 다 없으면 xn 제곱이 다 있는데 왜 없어요? 제곱 없다면 저 없다면 그럼 xn 제곱에 계세요? 요 전체가 다? 네. 아니요? 제곱이 없으면 요 NCN만 XN제곱의 개수죠. 이것도 그 개수 쓰는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똑같냐? 머리 좀 띵킹 좀 해봐, 띵킹. 뇌는 뒀다 뭐 할 거야, 얘들아. 자, 약간 식이 변형돼 있다 그랬어.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 싶지 않아? 그럼 얘는 일단 NC0에다가 NCN의 곱으로 쓸 수 있지 않아? NC0. 근데 NC0이 NCN이지. 맞아? NC1에다가 얘는 NCN-1이지. 내 말 이해하니? 얘는 NCN에다가 NC0의 곱으로 써도 되잖아. 그럼 답이 뭐야? 여기까지 했으면. 이거 모르면 이제 바보지. 이걸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 그렇지. EN, CN 여기 나와야지. 알겠어?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낸 거고, 이 두 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재작년 연대 면접 문제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확률 해도 되나요? 아 씨발 진짜 존나 어려워. 자, 여기가 제일 어렵죠. 4단원까지가 어려웠고요. 자, 5단원부터는 다시 쉬워져요. 아니,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 연세대학교 붙는 건데요. 되게 쉬운 거였어요. 미안하지만. 자, 오늘은 이제 확률에 대해서 할 건데, 확률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확률을 하기 위해서, 확률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P로 시작하는데, 퍼센테이지. probability죠. 이게 이제 확률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용어를 먼저 정립해야 돼요. 용어 정립. 그 다음에 몇 가지 용어를 써줄 거거든요. 시행,
사건.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줄로 정리해 보실래요? 한 줄로. 그리고 지금 외우세요. 표본 공간. 그 다음에 근원 사건. 노트 한쪽에다가 또 하나씩 쓰시고 얘를 이제 한 줄로 정리하면서 외우세요. 전 사건, 공 사건. 정리를 하라고요? 네, 외우시라고요 지금. 합 사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78, 79, 8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합 사건, 곱 사건. 그 다음에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선별 다 있네요. 여사건. 그 다음에 독립사건. 그 다음에 종속사건까지. 자, 시간 일단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다 쓰고 외우세요. 몰라. 거기 아니 썼잖아. 같은 조건에서 뭐가 가능해? 반복 가능하고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실험 가능한 실험이나 관찰.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시행이라고 부르고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행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자체는 시행이지만 주사위를 던져서 뭐 3이 나왔다. 이런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 막 모든 경우에 그렇지.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이렇게 써 있죠.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벤트의 약자 2라고 쓴 거예요. 이건 1이 나오는 사건, 뭐 2가 나오는 사건 이런 걸 말해요. 자,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써 있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뭐 1이 나왔다. 이런 게 이제 근원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으로 써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전 사건은 표본 공간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공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 합 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곱 사건은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사건. 자,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 걸 말해요? 공집합인 사건을 말해요. 여 사건은 A 여집합이 일어나는 사건. 자, 독립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를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얘기해요. 종속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겠어요?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끼칠 때를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질문을 던질게요. A와 B가 배반이면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독립. 배반. A와 B가 배반이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독립. 아니에요. 종속이요? 왜? 근데 독립을 뭐 정수이 건데? 독립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를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한다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아, 왜냐하면 어. 표본 공간이 같아요. 표본관이 같아서?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끼칠 때를 종속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럼 A와 B가 배반이면 독립일까 종속일까? 종속. 왜? 이거는 무슨 뜻이야? A와 B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일단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일단 봤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뭐 문제 풀기에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죠.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I로 나타내기로 했는데 이 시행의 표본공간을 S라 그랬어요. 그럼 표본공간이 뭐라 그랬어?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1부터 6까지 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2, 1, 2, 2,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집합을 쓰려면 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그랬어요. 그럼 2, 2, 2, 4, 2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으니까 얘는 2, 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S, A, B, C 구했고요. 두 번째는 A와 B의 합사건은 A와 B 합사건은 1, 2, 3, 4, 6이니까 C 여사건과 같은 걸 증명했죠. A와 B는 배반이 아니라는 걸 보이래요. 배반이 아니라는 건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배반이 아닌 거죠. 네 번째는 A와 배반인 사건은 몇 개냐라고 했어요. 그럼 이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죠. 몇 가지요 그러면? 2의 세제곱 8가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사실 실제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의 정의를 몇 가지로 내릴 수 있냐면 세 가지로 내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 근데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로 계산했죠. 그리고 중2 때도 이런 확률은 굉장히 많이 계산해 왔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PA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PA가 만약에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확률이 1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난다. PA가 0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임의의 확률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문제 자체는 쉬워요. 거기 봐봐. 2번 문제. A라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적혀 있고 B라는 주사위는 2부터 7까지 적혀 있대요. 정유면체의 주사위거든. 그럼 첫 번째 뭐가 하라 그랬냐면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래.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얘들아? 36가지.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지. 그럼 갖게 되는 경우의 수는 2, 3, 4, 5, 6 5가지지? 그러니까 36분의 5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눈의 수의 합이 7이 돼야 된대. 눈의 수의 합이 7이 된대.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세야 되잖아. 그럼 몇 가지가 있어? 5, 2, 그렇지. 4, 4. 6, 1? 6, 1은 안 되잖아. 6이고 1 안 되니까. 1, 6, 그러니까 1, 6은 되죠. A, B라고 하면. 그 다음은 2, 5.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4, 3, 5, 2. 요까지 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래서 얘의 답도 36분의 5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하라 그랬냐면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 돼야 된대요. 11 이상.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경우의 수를 역시 세는 거거든? 그럼 11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최소한 4, 7, 그 다음에 5, 6, 5, 7, 그 다음에 6, 5, 6, 6, 6, 7. 이거 말고 더 없죠? 6가지죠? 그럼 확률은 6분의 1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니까. 네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제곱수.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2, 2, 3, 3 해서 6, 6까지 다 같은 수면 가능하지. 또 있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4가 되려면 1이랑 4를 곱해도 되지. 맞아? 근데 4랑 1은 없으니까 안 돼. 그 다음은 9가 되려면 없나? 16은 2, 8 아니면 8이 없나? 그럼 이거 몇 가지냐? 이거 6가지밖에 없는 건가? 얘는 이제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만 세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중위 같다, 중위. 그렇지. 중2 수학 같죠? 이 단어는 되게 쉬워요. 내용 설명 10분이면 문제 푸는데 뭐 1시간이면 다 풀어요. 이거 10분 지났는데. 자, 두 번째 문제 봐보세요. 이번에 뭐가 있냐면 흰 공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붉은 공이 5개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잘 봐. 흰 공은 하나 꺼낼 건데 임의의 공을 8분의 3. 한 개의 공을 꺼낸다. 아, 너무 개쉬운 진짜. 그랬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의 확률. 이거 너무 쉽지? 그럼 4개로 하자. 4개. 4개의 공을 꺼낸다. 그랬을 때 흰 공이 하나, 그 다음 붉은 공이 3개가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일까요? 8개의 공 중에서 4개의 공을 꺼내는 거니까 8C4죠. 그러면 흰 공이 1개가 나오게 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렇지. 3개 중에 하나 흰 공 뽑아야 되고 5개 중에 3개 붉은 공을 꺼내야 되죠.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에요. 오케이. 되게 쉽죠? 네. 자, 이번에는 A, B, C, D, E, F라는 문자가 있어요. 네. 자,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A가 맨 처음에 올 확률 6분의 1. 너무 쉽네요. 쉬운 거 안 하고요. 자, 이런 거 하죠. 자,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얘를 일렬로 나열하죠. 승우야, 얘를 일렬로 나열하지. 근데 A와 B 사이에 문자가 한 개 들어가 있어야 된대. 아, 그럼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선 전체 경우수는 6팩이죠.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맞아? 그럼 A와 B 사이에 문자가 한 개가 들어가도록 경우의 수를 세야 되잖아? 네. 그럼 A 땡 B 이렇게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몇 개예요? 4가지죠. 그 다음에는
요거 하나랑 나머지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예요? 4팩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A와 B 자리 바꾸는 거 2죠. 4 곱하기 4팩 곱하기 요거 하시면 되죠? 그럼 30분의 8이니까 얼마예요? 15분의 4 이렇게 나옵니까? 자,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랬냐면 얘를 원형으로 나열하죠. 원형으로 나열을 했을 때 A,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원형으로 나열한다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그렇지 5팩이죠. 원형으로 나열했으니까 그럼 A와 B가 이웃하라는 거는 A, B는 하나로 놓고 나머지 4개를 또 배열하면 되죠. 그럼 이거 몇 가지인가요? 4팩. 그렇지 4팩에다 뭐 곱해요? 곱하기 2. 그럼 답은 얼마예요? 5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이누 이해하나요? 오늘 배가 아프네. 수능 부족인가? 확률의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아닌데요? 경험적 확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기하적 확률은 세 번째예요. 근데 이거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번 시험을 봤는데 중기가 그 중에서 통과할 확률을 구할 거예요. 영 아니야? 여기서 영에 수렴하겠죠.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한 번 통과한다고 합시다. 그럼 중기가 100번 시험 봤어요. 그럼 몇 번 통과한다는 얘기야? 10번 통과한다는 거죠, 10번. 물론 0번이겠지만 가정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n번 중에 r번 일어난다 그래서 이 n분의 r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요? n분의 r이라는 거를 상대도수라고 불러요. 상대도수. 상대도수 그 들어봤습니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n분의 r이 결국은 뭐에 가까워지냐면 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야.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10번 중 1번 중기가 만약에 시험을 통과한다면 거기 꼭 앞에 만약이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만약에 10번 중 1번 만약에 꼭 통과를 한다면 100번 중에 10번은 통과한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아시겠죠? 이건 뭐 쉬우니까 거기 나오는 문제도 연습 문제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자, 어려운 거는 이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가 어려운데 잘 봐. 이게 이제 기하적 확률이에요. 기하적 확률인데 이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기 얼굴이 있어요. 중기 페이스. 배가 이렇게 졸라 아프네요. 이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원기가 저기 멀리서 화살을 쏠 거예요. 빵! 이게 찍히겠죠? 빵! 그래서 얼굴이 커서 화살을 쏘면 어딘가에 반드시 찍혀요. 이리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여기로 찍혀요. 그래서 이 기하적 확률은 셀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네. 이런 거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을 때 쓰는 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셀 수 없을 때. 넓이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 이때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넓이. 그렇지. 전 영역의 크기 분의 이 특정 지역의 크기를 구해주면 그럼 혹시 되거든요. 이거의 답은 1인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1이죠. 여기서는 항상 맞을 테니까. 근데 내가 이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요 화살을 쏘았을 때 코에 맞을 그렇지. 중기 코에 맞게 되는 확률. 두께가 많고잖아요. 그렇지. 코가 좀 크죠. 한 10분의 1 될라서 10분의 9 정도 되겠죠. 10분의 9. A가 일어난 영역의 크기, 일어나는 영역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것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중기는 완벽히 이해했죠? 그래서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자,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0인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어. 이 정사각형의 타일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동전을 던질 건데 이 동전의 반지름 1인 동전을 던진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이 동전이 한 장의 타일에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확률, 두 장의 타일에 걸치게 되는 확률, 세 장의 타일에 걸치게 되는 확률, 네 장의 타일에 걸치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잘 봐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이런 정사각형 타일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여기서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여기 떨어뜨릴 거예요. 동전이 이 안에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한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 두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하는 확률, 세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 동전이 갑자기 커졌네요. 네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일단은 아까 셀 수 없으니까 기하적 확률을 계산할 건데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100. 그렇지 100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이 동전의 중심이 떨어지게 되는 영역의 크기를 따질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장의 타일에 일단 동전의 중심이 떨어지게 되는 분모에 오아야 할 것은 100이에요. 그럼 한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려면 어디 안에 떨어져야 돼요? 요게 그림 이렇게 그려서 요 안에 떨어져야 하거든? 이해하니? 안 있으면 돼요. 그렇지 중심이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제 점선이 1이겠네요. 그렇지 여기 길이가 1이어야 되죠. 아, 배고파. 그럼 얘 어떻게 돼요? P1의 확률이 얼마예요? 64. 100분의 64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두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는 확률은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두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려면 요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 이해하나요? 그래야지만 동전의 중심이 그래야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위아래에만 걸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걸치게 되거나. 이해했어? 동전의 중심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의 크기가 얼마예요? 여기 길이가 8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100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세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어렵네요. 자, 세 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려면 아까처럼 그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럼 동전의 중심을 봤을 때 어디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를 이제 반지름 길이 1로 하는 4분원이잖아요 여기가? 그럼 동전의 중심이 만약에 여기에 떨어진다면 몇 장이 걸쳐요? 4장이 걸치게 돼요. 여기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바깥쪽에. 이해했어? 요 바깥쪽 빨간색. 내 말 이해하지? 그럼 요 바깥쪽의 영역을 찾아야 되잖아? 여기 면적이 1이지. 여기 흰 부분은 얼마야? 4분의 파이지. 맞아? 4분원이니까. 그럼 얘는 1 빼기 4분의 파이네. 그런 게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장의 타일에 떨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흰 부분들의 합을 구하면 되죠. 100분의 파이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볼까요? 얼마인지? 얼마요? 1이죠. 맞습니까? 동전의 중심이 반드시 여기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에 걸쳐서 떨어지게 되는 확률을 구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쉽네요. 끝인가요? 한 문제만 더 하면 돼요. 이해하죠? 근데 기하적 확률이 제일 어려워요. 요 기하적 확률이 어렵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안 배우는 학교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상한 학교죠. 자,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어떤 거냐면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아, 쌤 배 아픈데 똥이 안 나오는 그런 기분 아신가요 혹시? 배 아픈데 똥이 안 나오면 왜 그런 거지? 그런 기분 혹시 아세요? 저런 기분? 준이 얼굴을 보는 기분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배 아픈데 똥이 안 나오면 이거는 약간 삶이 약간 살기 싫다? 약간 그런 느낌? 자 봐봐 ABCD라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요 내부에 P를 하나 임의로 잡재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요 삼각형 ABP가 둔각 삼각형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삼각형 ABP가 예각 삼각형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이 확률을 구할 거거든. 자 그럼 일단은 요 P라는 점이 찍히게 되는 전 영역의 크기가 1이거든. 그럼 둔각과 예각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얘들아? 직각이지 직각. 중각은 아니야 직각. 그럼 직각이 위치하는 게 어디 있을까? AB를 한 변으로 해서 AB하고 CB. 잘 봐. ABP가 틀렸어. ABP. 아 맞구나. 그럼 얘가 둔각 예각이 나누는 기준이 직각이니까 직각인 점을 찍어주고 싶어. P라는 점이. 그럼 얘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뭘 만들면 돼? 원을 만들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P를 찍으면 얘는 항상 직각이 되잖아. 이해했어? 그럼 P가 요거보다 바깥에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야? 얘가 삼각형. 요 안에 있으면 둔각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누면 돼. 그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는 1이었지.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요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네. 반지름은 2분의 1이잖아. 얼마야? 4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얼마? 8분의 파이. 됐어? 그럼 예각 삼각형은 P가 여기 바깥에 있으면 되지. 1에서 8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지.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직각 삼각형이 되게 되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P가 여기 찍히면 직각 삼각형이 될 수 있지만 요 찍히게 되는 요 영역의 넓이를 찾는 게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률이 0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 얼마예요? 뒷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그럼 앞면 또는 뒷면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동전을 던져보면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맞아요? 이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확률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은데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충분하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충분하죠. 그래서 4단원까지 공부할 시간을 좀 줄게요.